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의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대체 의원님은 몸이 몇 개신 거예요? 하나예요. 아니, 제가 기사를 쭉 뭐 늘 봅니다만 의원님 거의 유비쿼터스 모든 곳에 다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조금 많이 하는 네, 편이에요. 상임위 네. 간사도 맡고 계시고 지금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네. 계시고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국정기, 예, 거기 사회분과 이분과에 예, 계시더라고요. 이분과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걸 하나요, 사회분과? 방송통신 소분과입니다. 그러니까 아. 방송통신위원회를 네. 관장하는 업무가 주로 하고 있는 네. 일입니다. 전문성을 네. 살리시는 네. 거군요. 아니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도대체 이분은 잠은 주무시는 건가 우리 김현 의원님 살짝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난주 폭풍 같은 청문회 기간이 또 지났습니다. 네. 그 어떻게 좀 총평을 해주시면 좀 어려운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요. 여당 입장에서도 14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뭐 많게는 4개, 4군데, 적게는 저희처럼 월요일 날 아마 3군데 정도 네.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빼고 네. 아직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가기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네. 이분이 LG에서 그 AI 그렇죠. 전문이었고 네. 그리고 오랫동안 기업에 몸담고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야당에서 병역 관련해서 학위를 취득한 게 네. 맞냐 이제 이런 지적과 그리고 뭐 부모님 재산 신고할 때 네. 적용 대상이 아닌데 아, 했다는 것 뭐 네. 그 정도여서 네. 다음 날 네. 청문 결과 채택 보고서를 저희가 의결을 했고 제일 먼저 장관 중에 아마 제일 먼저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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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청문 보고서를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지도부가 또 천명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몇 분은 또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됐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장관이 임명이 돼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대통령께서 훨씬 더 수월하게 네, 네. 국무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 네. 특히 수해로 인해서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는 문제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제 총리도 현장에 가서 네. 이제 뭐 농림부 장관은 어느 지역에 가고 또 행안부 장관은 어느 지역에 가서 상황을 점검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예,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네.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저도 주말 새 계속 뉴스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만 뭐 그 김민석 총리부터 해서 민주당 지도부 다 이제 수해 지역 네, 오늘도 사실은 네. 제가 이 출연 때문에 원래 예산 가시기로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하고 네. 국정기획이 오늘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네, 네. 24일 날 광주 쪽으로 네, 네. 예, 수해 복구 현장 간다고 하니까 네, 네. 일정 맞춰서 움직여 볼까 합니다. 네,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큰 피해는 없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다 제대로 통과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제 결국은 이제 고민 끝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을 좀 하셨는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참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명 철회라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일정 정도 가져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네. 교육부 장관 아무리 이제 뭐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다만 네. 논문 표절 문제 그다음에 자녀 조기 유학 과정에서의 국민 법감정에 좀 훼손하는 이런 네. 것 때문에 막판 고심 끝에 이제 처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또 네. 어쨌든 고비를 대통령의 넘어서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회가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때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늘 인사청문회 때마다 기억이 새록한데 사실은 보좌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장관까지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쓸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정작.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진대재 장관 할 때 사실은
이중 국적 문제가 제 네, 기억에는 네, 있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은 아예 배제가 되는데 사실은 삼성 출신의 진대재 장관이 굉장히 역할을 좀 톡톡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정통부 장관이었나요? 네, 네, 이름이 좀 맞습니다. 달랐었는데.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인터넷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소위 신산업 영역에서 조금 네. 더 공무원보다 또는 정치인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어쩌면 저희가 LG 출신의 그렇죠. AI 전문가를 가기 정통부 장관에 앉히는 것도 사실은 일머리를 아는 것하고 실용 정부의 상징성이 같이 이제 내포가 된 건데 네. 예, 그 부분, 그러니까 5대 결격 사유, 7대 결격 사유를 사실은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높여놓은 건 좋은데 정작 좀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좀 왜 없겠습니까? 네, 이제 네. 이런 분들을 제때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모시지 없는 못해서. 예, 네. 모시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여성을 진출시키는 문제, 네. 30%를 이렇게 할당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사회가 물론 이제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이 보장은 됐지만 고위층을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죠. 없죠, 거의. 예, 거의 네. 없죠.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네. 참 어려운 구조인데 그래서 일정하게 어떤 장관이라는 역할을 하려면은 안배가 필요한데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대 그리고 성별 네. 이런 걸 다 아우르려면 이쪽 부분에 결함이 있으면 나머지를 좀 충족시킬 생각을 네. 갖고 임했는데 그 문제가 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대통령이 정말 고심했던 네. 당시에 이제 청와대를 근무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늘 지금도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많이 봉착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5개가 다 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유장 전입, 네. 그다음에 음주운전, 그다음에 논문 표절, 네. 그리고 유장 전입 네, 네, 이렇게 네. 5가지였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탈루, 세금 탈루, 그다음에 여성 문제. 요게 이제 7가지인데 사실은 역대 정부 중에 보수 정권에서 4가지가 있었던 장관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게.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기 초에는 협력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동의를 해준 경우도 그랬었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는 뭐 장관분들 중에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이 낙마가 됐는데 다음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 인사형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주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여쭤보는데, 의원님 특히 이제 2005년부터 쭉 보아 오셨는데, 이게 정말 능력 있는 분들도 이 인천 과정의 이 고통스러움을 참지 못하겠다. 아예 그러니까 아예 거부하는 고사하시잖아요. 분들 있죠.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사실 삼고 초려하고 이런 경우도 참 네.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러기도 힘들어지고 게다가 최근에 저도 이제 경향신문 사설 같은 걸 보면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또 검찰이 하지 않습니까? 괜히 장관 했다가 정권 바뀌면 또 검찰이 들쑤시고 다니고 없는 죄를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양쪽으로 다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간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논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좀 어떤 직군에 편향된 네. 그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국회의원 출신들이 많죠. 국회의원 출신이 많은 거는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인수위가 없는 정부의 그 태동에서 네네네. 이제 한계를 네. 극복하는 과정이고요. 공직자들이 또 많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론 능력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선호를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돌파하는거나 네. 사실 그분들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 다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은 풍부하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책을 네. 그 대통령에 맞춰서 하는 게 과연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우려도 한편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양한 직군에서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분들이 그나마 네.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 중에 경험과 경륜을 쌓은 분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네. 그러니까
출발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그게 길어지면서 한 2달 넘어갔죠. 2달 완성체가 하고 그다음에 되는데. 특정 장관의 경우는 뭐 30몇 번까지도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군요. 예. 네. 고르는데 뭐 네. 다 이제 안 됐던 거고 신생 부처이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법이나 국민 눈높이에 이제 좀 안 된 부분이 이제 생겨서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 이 뭐 절차나 과정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늘 같은 고통을 받는 시기를 넘어서야 하니까 뭔가 개정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2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정이 좀 그렇죠. 필요해 사실은 보여요. 저희가 지난번 장관 인사청문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비공개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좀 가족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 비공개로 처리하고 끝까지 결과 보고서는 물론 채택을 못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는 네네. 일로 저희가 선례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비공개할 부분과 공개적으로 할 부분을 좀 분리해내자라는 게 그렇죠. 얘기가 되다가 사실 좀 멈추고 하는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그런 걸 되게 절실하게 네.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야당에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적용될 문제냐라는 점에서는 비공개 처리해도 될 듯한 그렇죠. 영역, 네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사적인 영역은 비공개로 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자료를 열람하고 해도 소명이 다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공개할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또 혹시 우려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서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해야 되는데 하면서 협조가 안 시간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진숙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방통위원장 참 민주파 출소가 지난 18일 날 이제 그 브리핑을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고발 조치 한다고 하는데 한 상태인가요? 고발을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감사원 감사를 지난해 저희가 이제 그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 때문에 유튜브를 4군데 출연하고 해서 그걸로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사실은 11월 달부터 이제 한 번 연장을 해서 2월까지 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7월 3일 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감사원 안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민들에게 8일 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중대한 사유,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 그러나 고발까지 단계는 아니고 주의 조치를 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의 조치가 수위가 좀 높다고 건가요?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송의 공적 책무,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독립된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직속 기관은 독임제 기구가 그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보좌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고요. 여기는 독립된 협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중립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임기가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그리고 개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 그다음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방송의 그 자유에 훼손되거나 중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튜브에 출연해서 보수의 여전사라는 말에 감동받아서 박수치고 치얼스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뭐 민주노총에 대해서 노조의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폄훼하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뭐 독재를 할 것이다 뭐 등등. 그다음에 범죄자 취급하고 이거는 저희가 고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출연한 거는 감사원에서 이제 주의 조치를 했고 저희는 4월 30날 직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 특정 정당을 비방한 점을 가지고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7월까지 그
이진숙에 대해서 소환 조사했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7월 8일 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송부를 하고 네. 영등포 경찰서에 송부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움직임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그 유튜브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과 네. 그다음에 인터뷰 조선일보 인터뷰한 걸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날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서울 경찰청에다가 유튜브 출연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서울 경찰청에 지금 수사 의뢰를 했고 네. 또 하나가 대전 MBC 사장 시절에 2015년부터 그렇죠. 18년 사이에 업무 추진 카드를 부당하게 쓴 것에 대한 배임 혐의, 네. 그다음에 그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것 가지고 두 가지로 했는데 7월 4일 날 한번 1차 조사를 받고요. 그것도 11개월 만에 저희가 고발을 7월 30일 날 했는데 네. 최초 소환이 7월 4일이고 네. 두 번째 소환이 지난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정치 수사다. 네. 그리고 뭐 10년 전 일인데 왜 지금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데 2018년은 7년 전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입만 열면 정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부합하지 않은 거짓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마치 보수의 상징인 것처럼 정치 행위를 지금 일삼고 있어서 되게 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네.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경찰이 왜 이렇게 더디게 하는 걸까요? 이게 본인들은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데. 그렇죠. 본인들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방대하다. 입증해야 될 그 객관적 근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간 것 같고요. 그랬겠죠. 정부가 네. 6월 3일 그 대통령 선출되고 4일 되고 나서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되는 거는 경찰청장이 여전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그다음에 검찰 역시 그러니까 좀 속도를 안 내는 네, 네, 그런 네. 점 때문에 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경찰청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도 그렇고 뭐 서울 경찰청장은 뭐 직무대행이지만 더더욱 지금은 직무대행이 아닌가요? 박한수, 박현수, 박현수, 네. 등등 소위 말하는 전 정권 사람들이 아직도 주요 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속도가 안 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래도 나름 기자 출신이고 제가 굳이 나름이라는 네. 단어를 붙였습니다. 최소한 팩트는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정선거 음모론 뭐 음모론이니까 예를 들어 독임제 얘기를 내가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가지고 굉장히 유치하게 돼버렸는데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네. 저희 이제 현안 질의를 위해서 전체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직전에 한 발언에 대해서 거짓이니까 바로 잡으라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네. 거짓말을 했다는 그 말을 가장 싫어한다.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네. 나고 경악스럽습니다. 네. 이번에도 6월 10일 날 제25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앞에서 독임제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발언했고 네, 방통위를 독임제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민희 가방위 위원장이 법사위에 저 가 있고 네. 죄송합니다. 법사위랑 가방이랑 자꾸 네. 그 가방이 가방위의 이제 위원장이 네. 방통위 설치법 방통위에 대한 구조 개편에 대한 법안을 이제 제출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6월 10일 날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6월 24일 날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보도가 됐어요. 아주 상세하게 네. 독임제 기구 요구했고 임기 보장해 달라고 그랬고 자기 임기 보장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제가 아마 그게 6월 29일인가요? 저희가 네. 이제 추경안 처리하는 날 네.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독임제 기구에 대해서 맞아요. 발언한 바가 네, 있느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잘 해봐라라고 했더니 네. 또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네. 했어요. 네. 그리고 7월 7일 날 저희가 방송 3법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물어봤는데 지시한 바 없다. 네. 예,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앞에서도 얘기했고 네. 대통령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본인에게 지시했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또 지시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지 않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은 지시했다고 둔갑시키고 본인이 한 얘기는 안 했다고 나와서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에도 안 맞는 네. 발언이고 행동이고 그러면 이쯤 되면 본인이 입장문을 내야 되잖아요. 성명서를 내야죠. 네. 그때 그 사실은 뭐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말 못했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뭐 착오가 있었다는 등 네, 핑계라도 근데 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분은 국가공무원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네. 이게 예를 들어 대통령과 독대 자리였다. 뭐 그러면은 네, 네. 거짓말할 수 있는데 네, 국무위원들이 있는 여러 사람 자리에서 옆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저는 정말 기사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 읽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놀라웠거든요. 네, 이때 맞습니다. 독임제 얘기 나올 네. 적에.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임위 그 영상을 봤는데 여러 차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의원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고. 네. 그런데도 끝까지 부인을 네. 했었죠.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요. 이분이 노태우 정부 때부터 MBC에 입사를 해서 한 번도 좌절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정치권에서 좌절을 겪은 거 말고는 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늘 정권과 결탁을 하거나 편에 서서 본인의 입지를 구축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어찌 보면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자기는 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반드시 이분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이 자리에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네. 어쨌든 내년 8월까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경찰이든 뭐 수사가 계속 아니, 지속되면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 공무원법 예, 위반. 거짓으로 네. 국민을 기망한 거고 어. 본인이 그 함부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네. 아, 그날 그 방통위 사무처장과 또 결이 다른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말씀하시는 앞서 거예요? 말씀드렸던 그 행간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 네. 국회의원의 그 권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네. 본인이 독단적으로 네. 이 법은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 안에는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다양한 개정안이 있고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사무처가 저희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네,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네. 보고를 했는데 6월 10일 날 발언을 보면 반대한다라고 본인 또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합의제 기구의 특성에 맞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배석자가 그렇게 국회의 권한을 네. 침해한 것으로 저는 네. 봅니다. 더구나 배석자하고 그냥 어쨌든 그 자리에 앉도록 배려를 어떻게 보면 해준 건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또 네, 말도 정치행위를 안 한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 내년 지선 때문에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죠. 네. 얘기 듣다 보니까 후다닥 시간이 가서 의원님 하면 또 방송 3법 안 네. 물어보면은 또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저도 이제 기사를 쭉 읽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 한 100명까지 늘리고 여기서 추천을 하면 이제 이사들이 뭐 그중에서 또 한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마지막 임명한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2013년부터 그 전에 이제 기자 생활 그만두고 13년부터 방송국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선거철마다 벌써 한 12, 13년째죠. 이 방송국이 작은 정치판이에요. 선거 결과가 그냥 그대로 축소판이 방송국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프로그램 없어지고 막 이런 네. 일을 참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래서 방송 3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통령의 그러니까 KBS의 경우는 20명의 KBS 사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1973년도에 KBS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바뀌면서 네. 20명의 이제 사장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4분이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 좀 객관적이고 좀 공정한 추천 제도를 도입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은 김의철 사장, 네, 양산동 사장이고 네. 뭐 그 이전에 이제 한두 분이 더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나머지는 대통령이 내리꽂은 사람이 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청와대 눈치를 보거나 그렇죠.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부 초기에 바로 이것을 하자고 했던 건 뭐냐면 대통령이 유혹이 좀 생기죠. 있죠. 예, 유혹이 사람인데.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합니다. 네. 이 어떻게 대통령을 의 고난을 내려놓느냐. 네. 그래서 이제 7명과 4명, 그러니까 야당이 4명, 여당이 7명.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사회 구조에서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미는 사람이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임명하는 절차잖아요. 네. 여기에서 7명과 4명의 정치권이 하던 것을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던 것을 국회의 의석 배분에 따라서 네. 4명, 2명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면 인원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의석 국민의 평가에 따라서 의석수대로 요 6명을 조정하고요.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시청자위원회, 그러니까 네. 방송법의 법정기구인 시청자위원회에서 2분을 추천하고 네. 3명은 종사자들, 종사자들, 임직원, 언론계. 예, 그러니까 그 방송사의 임직원들이 가반수를 득표하는 분이 3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조계 2명, 미디어 학회 2명 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추천하면 네. 이 15명 구성하면 정부가 바뀌어서 임기가 이제 3년 임기고 연임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한두 명만 바뀌면은 솎아내면은 네. 이사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전에는 네. 보수 정권일수록 훨씬 더 그게 극단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한두 명을 바꾸는 거는 좀 쉬운데 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고 변호사 단체에서 추천하고 미디어 학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함부로 솎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네. 검증을 끝난 사람이고 물론 이분들에게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카드 10,000원 쓴 거 갖고 잘라낸다거나 3만 원 쓴 거 갖고 잘라낸다거나 이런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좀 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놓으면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사장 후보 추천도 100명 넘는 사람들이 연령, 세대, 지역을 초월해서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내 가지고 세 명 이하의 후보를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한 명을 보내게 되죠. 국회로 보내서 인사청문한다. 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수록 네. 민주성이 반영된다. 이게 네. 이번에 방송 3법의 네. 가장 핵심적인 이사 구조를 늘리고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또 하나는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아, 네. 그것도 도입하는 네. 언론사도 있고 도입하지 않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는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내서 네. 적어도 공영방송이 네. 예를 들어 KBS는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없앴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네. 8월 15일 날 기미가요를 부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고요.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그런 정권에 찬양했던 사람이 적어도 공영방송 사장이 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게 네. 이번 방송상법 중에 네. KBS법이 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뭐 여당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꾹 참고 이거를 하신 느낌이고 어쨌든 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고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이죠. 저 법사위에 가 계류 있고요. 중이죠. 법사위에서 네. 곧 처리를 하면 본회의로 넘어가는 이번 주 이제 본회의가 23일 날 있고 23일. 예, 네. 다음 주 있는데요. 그 뭐 어쨌든 이번 달 내에 이번 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될 수도 예, 안될 있어요. 수도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예, 곧 처리가 되는 걸로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사개추 100명 거기서 사장 후보 추천 3명 뭐 이런 거면 일단 이 사개추 100명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소위 이제 재판 그 사법부의 그 배심원단들처럼 네. 그 무작위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네. 해서. 아, 지난번에 그렇군요. KBS에서 텔레비전 수신료를 현실화할 때 이렇게 한번 네네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네. 임원 추천할 때 아. 이렇게 그 추천위원회를 둬서 늘
상비군으로 만들어서 생길 때마다 참여해서 네. 뽑는 방식으로 도입돼 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는 네. 경영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인사 침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률로 정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네. 뭐 불법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 내릴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 1분 남았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네. 또 그냥 보내드리면 제가 서운하니까 충청권, 영남권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권리당원 권리당원 에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고 네. 그동안 이제 탄핵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던 정청래 의원에 대한 투쟁성,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 내란 세력이 잔존해서 그렇죠. 특검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투쟁적이고 돌파력이 있는 권리당원들은 네.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 박찬대 의원은 사실은 되게 좀 선거 운동이 좀 조금 늦었죠. 많이 네, 늦었습니다. 네, 많이 네. 늦은 반면에 어쨌든 지지율이 38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래서 37.23 저희가 아마 오늘 언론 보도에서는 중간에 한 2번 정도는 생략하고 네. 8월 2일 날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는 한다고. 방식으로 네, 지금 네. 진행이 됐고 보도가- 한 번이 생략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호남권하고 경기권이 생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수해 피해가 커서 그렇죠. 집중 좀 하고 8월 2일 날 하는 걸로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8월 네. 2일까지는 네. 그리고 저는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담한 대담이었고요. 김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